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4급 선정한자 18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반을 보겠습니다. 밥 반은 밥식과 돌이킬 반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밥식은 각골무는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돌이킬 반은 언덕을 뜻하는 깃을 엄과 손을 뜻하는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것처럼 가파른 곳을 손을 써서 오르려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뒤집다, 돌이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반은 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면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으로 자꾸만 손을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밥이나 식사, 먹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반은 아침밥이며 반찬은 밥에 곁들여 먹는 온갖 음식이고 다반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며 십시일반은 밥 10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입니다. 방방을 보겠습니다. 방방은 지포와 모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지포는 문이 하나 달린 외장문을 그린 글자입니다. 모방은 손잡이가 달린 쟁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밭을 갈 때는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뜻이 생겼고 밭이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네모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네모는 모가 4개라는 뜻이고요.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방은 외장문인 지포와 네모라는 의미의 모방이 합해져서 외장문이 달리고 사방을 벽으로 쌓은 방을 의미합니다. 방, 거실, 가옥 등의 의미입니다. 규방은 안방 또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말하며 문방사우는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내벗, 즉 종이, 붓, 벼루, 먹을 말하고 동방화촉은 부인이 방에 촛불이 아름답게 비친다는 뜻으로 결혼식 날 밤 또는 혼례를 이르는 말입니다. 독수공방은 빈방에서 혼자 잔다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냄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배를 보겠습니다. 절배는 금문에서는 새로 수확한 곡식을 신에게 두 손으로 바치는 모습입니다. 소전에서는 두 손과 아래 하로 구성되어서 두 손을 모아 자신을 낮추며 공경을 표시하는 의미를 그렸습니다. 절하다, 굽히다 등의 의미입니다. 세배는 섣달 금음이나 정초에 우더른께 인사로 하는 절을 말하고 숭배는 거룩하게 높여 공경함을, 배상은 절하고 올림이라는 뜻으로 편지 끝에 자기 이름 밑에 쓰는 말이며 돈수제배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2번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녘병을 보겠습니다. 남녘병은 셋째 천간 병이라고도 합니다. 남녘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남녘병의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의 가림막을 양쪽으로 묶어 개방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니 밝다, 빛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후에 집의 문은 따뜻한 남쪽으로 주로 내기 때문에 남쪽이라는 뜻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의 10간 중에 3번째 천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자호라는 1636년 조선인조 14년 병자년에 청나라가 침노한 난리이며 병인 양요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으로 고종 3년인 1866년 병자년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미 부를 보겠습니다. 지어미 부는 여자 여와 비추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비추는 손에 빗자루를 든 모습입니다. 집안에 조상신을 모신 사당에 출입하여 비지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주부인 정실부인뿐이었습니다. 항상 재단을 청결히하여 사악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든 여자는 본처인 적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며느리, 정숙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부인은 결혼한 여자를 말하며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고 부창부수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 하는 뜻으로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루는 말이며, 부부 유별은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륜의 하나이며, 부부 사이에는 일륜상 각각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할 구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사를 보겠습니다. 실사는 여러 가닥의 실을 서로 꼬아 만든 실타래를 묶어 놓은 모습입니다. 실사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왼쪽 것은 가는 실사라고 합니다. 가는 실사에서 아래쪽 실묶음이 없는 실타래를 그린 작을요는 실타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작다, 어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는 실, 생사, 가늘다, 작다 등의 의미입니다. 원사는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이며, 철사는 쇠로 만든 가는 줄을 말하고, 나사는 나선형의 홈을 파서 물건을 재어 고정시키는 기계 부품이며, 일사불란은 한오락의 실도 엉키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질서가 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를 보겠습니다. 집사는 터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단순한 형태의 집 모양을 그렸습니다. 집, 가옥 등의 의미이며, 움집은 임시로 짓는 것이므로 버리다, 포기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사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이고, 역사는 역으로 쓰는 건물이며, 사랑은 집의 안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곳을, 기숙사는 학교나 회사에서 학생이나 사원에게 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을선을 보겠습니다. 고을선은 물고기 어와 양양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는 해산물의 대표이고 양은 육고기의 대표로, 이들 모두 신선할 때 고유의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신선하다라는 뜻이 나왔고, 신선하려면 깨끗하고 빛깔이 고와야 하며, 신선한 고기는 드물기 때문에 곱다, 선명하다, 드물다 등의 의미도 생겼습니다. 신선은 싱싱한 것을 말하며, 선명은 산뜻하고 뚜렷한 것을, 생선은 물에서 잡아낸 물고기이고, 선혈은 생생하고 새빨간 피를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늘새를 보겠습니다. 가늘새는 실사와 밭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가늘새 소전을 보면 밭전 대신에 정수리 신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수리 신은 정수리 위에 숨구멍 또는 머리카락을 그린 것으로, 실과 머리카락은 가늘어서 자세히 봐야 했으므로 가늘다, 자세하다, 미미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새는 갸냘프고 가는 것을 말하고, 미새는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작은 것을, 명새는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이며, 세부는 자세한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슬소를 보겠습니다. 우슬소는 대나무 죽과 어릴 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우슬소의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료는 팔을 휘저으며 장난치는 어린아이를 그린 것이고, 위에 대나무 죽은 눈웃음 치는 모습으로 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웃음, 웃다 또는 비웃다, 조소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담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이고 박장대소는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는다는 뜻이며 염화미소는 꽃을 집어들고 웃음을 띠다 라는 뜻으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4급 선정한자 18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새와 웃을 소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